자,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 1대1 무료 수시 상담은 마감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임상병리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임상병리학과 중에 상위권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귀여운데요. 우리 학생이 직접 전화 줬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건계열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키워서 나중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네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학했어요? 네. 그래요. 방학에 어떻게 학습 계획은 세밀하게 잘 세웠어요? 네,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저 얼른 세우시고요. 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학생이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주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3.6등급, 수학 4.4등급, 영어 2.8, 과학 3.7, 국수영과 평균은 3.7등급입니다. 네. 예, 주요 과목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 2, 5, 3등급으로 변동성이 좀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에서 다시 4.3등급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3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는 100분이 30에 6등급, 수학은 26에 6등급, 영어는 22에 7등급, 과학 2는, 생명과학 2는 100분이 6이군요. 예, 100분이 6에 8등급, 화학원은 100분이 27에 6등급으로 국수영과 100분이 합이 94.5점이고요. 평균은 23.6점입니다. 네. 그리고 등급 평균은 6.5등급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6월 모의고사 점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3월과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수학은 6등급으로 변동성이 없고요. 영어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다소 하락했고요. 생명과학 2는 6에서 8등급으로 하락, 화학원은 8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교과 살펴보죠. 네,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동아리는 1학년 때 영어와 독서와 영화반이라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또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2학년 때도 여전히 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고 자율 동아리로는 수학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이 봉사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봉사 활동이 1학년 때는 102시간, 2학년 때는 90시간, 토탈 192시간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살펴보죠. 1학년 때는 학습 플래너상을 2번 수상했어요. 3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봉사활동으로 모범학생상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회과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자, 2학년 때에도 역시 봉사활동으로 모범학생상을 수상했고 탐사보고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남서울대 임상병리학과를 N+ 리더 전형으로, 2지망은 을지대 임상병리학과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3지망은 인제대 임상병리학과를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학생의 학생부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의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학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영주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교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의 경우에는 국수영과가 3.7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이라고 하기보단 희망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합니다. 특히 또 수학과 과학교과가 4등급이나 5등급인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데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6월 학력평가 성적이 100분위 합 93.55인데요. 이거는 정시에서는 사실 4년제 대학 임상병리학과를 지원하기는 불가능한 점수고요.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요. 학생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92시간이나 봉사를 하고 모범 학생상을 수상한 점은 참 우수한 점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192시간이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물론 봉사활동이 전공 관련해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네. 192시간이나 되는 봉사활동이라면 조금 어떻게 일관되는 한 곳에 또 이제 전공이랑 연결되는 봉사를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는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봉사가 있으니까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시와옷 그 탐사 보고서에서 우수상을 탄 거, 최우수상을 탄 거는 우수한 점이고요. 근데 이제 좀 미진한 점은 전공과 관련한 동아리가 조금 봉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제 전공 관련 동아리는 좀 없고요. 또 독서 활동이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교과 성적에 고르지 않고 우수하지 않다는 것도 불리한 점이라고 작용하겠습니다. 네, 자, 학생과 비교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요. 남서울대입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일지망인 남서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봉사활동과 탐사활동 보고서 수상 실적 좋습니다. 넘어가네요. 교과당 최소한 한 학기라도 2, 3등급 성적 확보한 점이 있어서 통과합니다. 우리 학생 하지만 전공 관련 독서와 자기소개서 아쉽습니다. 몇 미터까지 올라갈까요? 7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70m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을 말해 준다는 것을 우리 학생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셨는데요. 그 7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를 좀 매겨 주시죠. 네, 우선 이제 70m를 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이 그래도 잘 찾았어요. 자기한테 적합한 대학을. 네. 왜냐하면 남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M+ 리더 전형이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은 사실 대부분 정량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서울대학은 봉사활동을 시간 단위로 해서 정량평가를 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이죠. 15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시간 미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네. 60시간 미만이면 0점 처리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제가 플러스 점을 줬고 또 하나 이제 교과에 있어서도 남서울대학은 일부 교과를 이렇게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들이 그렇듯이 중하위권 대학들이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데 그 교과가 말씀드렸듯이 2, 3등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70점 정도, 70m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들을 우선 순위별로 짚어주셨어요. 김영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적합한 전형을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우선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3순위는 정시전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이제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이 3학년 1학기 수학과 이제 방학이 됐다고 했으니까 성적이 나왔을 텐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3학년 1학기 성적이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도 관건이 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 있어서도 이제 이게 좀 관건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미 잘 나왔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적은 이제 나와버렸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빨리 접을 건 접고 근데 잘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잘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거나 간에 이미 이제 그거는 단락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미진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라는 건 이렇게 1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일반 교양적으로 쌓다가 2학년 때 조금 더 축소하면서 집중되고 3학년 때 또 집중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전공에 관련된 압축된 독서를 몇 권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지금 이게 교과가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교과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1번에서 자기가 전공과 관련한 소양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성적이 학생부 성적의 그 등급이 향상되는 것만을 1번 항목에 자꾸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업에 관련된 자기가 아카데미컬한 뭐 그런 성향 또는 기울인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독서 좀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연관시켜서 쓰시면 좋겠고요. 이 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3학년 1학기 성적이 국수 연과 성적이 조금 좋다면은 차라리 그래서 아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쭤볼 수 없으니 성적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라고만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대학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과전형이 이제 우리가 잘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실제로 해보면 돌고 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같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다 정량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레벨의 학교를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 합격하게 되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조금 있게 되죠. 미소한 차이지만.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어쨌든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이고요. 3순위는 정시전형입니다. 사실 정시전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지금 받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정시전형은 좀 불가능하지만 학생의 그 지원하는 과가 임상병리학과로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상병리학과라는 거는 4년제 대학도 있지만 전문대학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 3년제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임상병리학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몇 개만 지금이라도 몇 개 영역만 준비를 하신다면은 조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 3년제 전문대학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를 끝까지 놓지 말고 하셔라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교과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필요하거든요. 수능 공부는 하십시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2개 영역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시전형을 짚어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학생부를 좀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남서울대학교입니다. 이 남서울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남서울대 M+ 리더 전형입니다. 임상병리학과 5명 모집하고 있고요. 1단계는 서류로 100%,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이 학교는 2단계는 교과가 40%이고요. 네. 신축 면접이 6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서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결과 봉사 시간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학생은 이제 거의 15점 확보했죠. 네. 만점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비교과 활동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리더십하고 인성, 자기관리, 전공적 합성을 다 이제 살펴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같은 경우에도 국수 영사과학 과목에서 한 개 과목씩을 1학년 때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 때 10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에는 상위 3개 교과를 한 과목씩 학기별로 반영하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 3학기 9과목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총 19과목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하위권 대학들이 그렇듯이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들을 뽑아서 한다면은 또 다소 성적이 좀 판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면접은 학생이 아까 물어보기도 했어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기출문제를 비공개로 합니다. 여기는 아예 남서울대는 써 있어요. 기출문제는 비공개하겠다. 네. 대신에 자기들이 공통문항하고 전공문항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뭐 일반적이긴 한데요. 인성이나 리더십은 공통문항이고 전공문항으로서는 전공학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본 자료는 학교생활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 가능성을 보면요. 저는 소신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교과 성적이 어떻게 조금 더 잘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고 면접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경쟁률은 12.6대 1이고요. 전년도 합격자의 교과 평균은 4.1등급입니다. 예, 단 전년도에는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수영사가 전체를 다 반영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낮았을 테고 올해는 약간 상향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이요. 임상병리학과 중에 상위권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네. 김영주 선생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제 그래서 어떤 대학들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 대학을 제가 마련해서 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임상병리학과 상위권 대학입니다. 제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뭐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한번 골라봤고요. 네. 연세대 원주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3.7대 1 정도 됐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도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7.3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또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도 순천향대는 일반 학생 1이 있고 일반 학생 2가 있어요. 2는 네. 종합 전형입니다. 1은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건양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생 B가 있는데 그건 이제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80%에다가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연대 원주 캠퍼스 빼놓고는 2개 합이 8 이내예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또 이제 또 합격의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가 거의 대부분이 임상병리학과 같은 경우에 좀 학생이 말하는 상위 대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고 연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임상병리학과에서는 굉장히 상위죠. 근데 이제 2개 합이 6 이내이거나 또는 1개가 2등급 이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임상병리학과 상위권 대학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네. 수능 최저가 관건이군요. 네. 자, 우리 학생이 좀 더 궁금해하는 점이 면접은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될까요? 였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학생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면접을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준비를 하는 팁은요. 어떤 대학이 됐든지 간에 인성 면접이 기본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인성 면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학생은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놓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면접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과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는 다 그냥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보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볼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역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에 앞서서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과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졸업 후의 진로라든지 또 특별하게 뭐 실습 임상병리학과니까 실습 병원이 어디 있다든지 아니면 인턴을 어떻게 한다든지라는 것들을 인턴이라는 건 의사 인턴 말고 인턴십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챙겨서 이제 스토리를 다 마련하고 면접에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은 각 대학의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기출 문제가 반드시 이제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지 않았지만은 전년도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는 2016학년도 모의평가 문제 같은 거를 예시로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임상병리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묻는 게 대동소이
남서울하니까 그 남서울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잘 출제를 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공지사항에 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찾아보시면 다 대학마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오히려 되짚어서 논술은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출제를 했다. 면접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출제를 했다고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근거를 써놨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또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참고하신다면은 완전한 면접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대학들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할 대학을 한번 추천할 대학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인제대. 이 대학은 이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기도 했어요. 다만 전형이 학생은 자기 추천자 전형을 희망했고요. 네. 저는 인제대가 이제 부속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추천자 전형 외에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이제 보면은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고요. 자기 추천자 전형은 종합입니다. 네, 단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1단계가 학생부 교과 100%인데 2단계에서는 그 성적 80에 면접 20이고요. 교과니까 아무래도. 근데 자기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20에 면접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바뀌었죠. 교과하고 면접이. 그다음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교과나 종합이나 간에 영어 2과목, 그다음에 국어나 수학에서 3과목, 선택에서 4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 4과목 이렇게 해서 토탈 9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전년도 평균 등급을 보면 2.91등급이랑 2.97등급인데 학생의 성적도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선발하지만 전년도에 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선발한 거냐면 이거는 전년도에는 17명을 선발했지만 충원율이라고 해서 충원율이 7명이 됩니다. 1차 7명, 2차 5명. 네. 교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인제대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네, 잘 됐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세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상정리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전공 관련 독서활동을 보완하시고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전공 관련된 소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인제대 임상병리학과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 및 자기 추천자 전형, 중원대 임상병리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진학상담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신 우리 남영주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재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